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야 문명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혜주 교수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경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문대부터 시작합니다. 이 메뉴에 있는 건물이 천문대 같이 보입니까? 네. 이쪽에 이렇게 됐죠. 이 무너져서 왼쪽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는 이렇게 원통형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원통형이고 보시다시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뱅글뱅글 돌면서 맨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 맨 위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고, 물론 이제 이쪽에도 전부 다 돌아가면서 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빛이 들어와 가지고 뭐 비추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문명은 왕들이 또는 이제 왕족들이 전부 다 천문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을 관찰하고 뭐 별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한 발이 올 것인가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예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천문 관측 기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남아놓은 있는 거 보면 좀 조그만하잖아요. 네. 조선 시대에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이 첨성대, 우리 첨성대도 세계에서 짝이 없는 유적인데, 첨성대도 근데 작아요. 네. 들어가서 그걸 관측을 했는지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고, 또 이쪽에서 실제로 천문학자가 들어가서 관측을 해보니까 금성에 최적화된 건물이더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유카탄 북부 이쪽이거든요. 예, 여기가 트선에서 네. 아까 그 천문대가 발견된 유적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유적지에는 뭐 빈문 같은 건 없고, 요게 이제 있어요. 이건 고문서인데요. 네. 고문서의 이제 한 부분인데, 여기 보니 금성이 최적화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금성 주기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금성을 관찰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낸 거죠. 이때는 발굴을 한 게 1920년부터 40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팀과 피버디 박물관을 주요해서 이걸 전부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전부 다 대서양 쪽으로 해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플로리다 반도하고 카리브해 섬들 외에 제일 먼저는 이쪽 유카탄 북부의 오른쪽,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깐쿤 해변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으로 메리다라고 있는데요. 이 메리다에 이제 도시를 기점을 튼 거예요. 멕시코 시티하고 메리다. 근데 그 메리다에 이 스페인 사람이 들어올 때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걸 핑계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력을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이 대주교 신부였거든요. 네. 이 신부가 이러고 와서 보니까 이쪽이 전부 다 이런 고문서를 하나씩 뭐 각 사람마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쪽 그림을 보면 뭐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죠. 창을 가지고 찌르는 모습이고, 뭐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괴한 글씨들이 있으니까 이 신부는 이게 이제 악마의 주술서다. 무슨 이제 의뢰를 하기 위한 주술서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악마를 믿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그 밑에 마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부 다 불태웠거든요. 그런데 불태워지기 전에 우연히 스페인 유럽 쪽으로 나간 게 3개가 있었어요. 네. 여기 하나가 드레스덴, 하나가 마드리드, 하나가 파리에서 발견돼서 지금 마야 고문서는 요거 3개만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글로리에르 고문서라고 뉴욕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그건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해독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해독한 사람이 유리노로소프예요. 유리노로소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에 드레스덴을 어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때 노로소프는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정거리다가 보니까 드레스덴 박물관을 폭파한 거예요. 그 제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연합군들이. 그래가지고 그 폭파된 잔해에서 요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언어학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본을 들고 러시아로 돌아가서 5년 후 약 1950년에 자기가 드레스덴 고문서를 해독했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자료가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전진하고 해독 반박하고 그럴 깐덕지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멕시코 정부 이때는 미국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팀은 지금 치젠 이사를 발굴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동부의 이제 유명한 대학교 펜실바니아 대학 팀은 여기 띠깔 과테말라의 띠깔. 네. 네. 그러니까 띠깔이 과테말라를 대표하는 유적지잖아요. 네. 치첸 이사는 또 멕시코를 이제 후기 마야 문명, 멕시코를 대표하는 거창한 유적지인데 네. 이거를 둘 다 외국인들이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 이 멕시코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고 알베르토루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 아무데나 찍어라. 이쪽이 전부 다 유적지거든요. 알베르토루스는 요쪽 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할바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쪽이 분명히 활발했을 것이라고 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다 이 공중사진인데 물론 알베르토루스가 왔을 땐 이렇게 예쁘지 않았죠. 이게 전부 다 덩굴, 숲이었겠죠? 네, 거의 숲인데 그때 이제 이걸 보고 여기를 발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빨랭개를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라면 혹시 어느 걸 제일 먼저 발굴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궁전같이 보이는 큰 건물 있고 여긴 피라미드 있고 여기는 피라미드요. 피라미드요? 네. 주 피라미드? 네. 아니면 세 개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피라미드? 선생님은 주 피라미드. 네. 선생님. 저는 저기 큰 거라 궁전 같은 거. 왕궁? 왕궁에서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을 더 많이 찍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번에는 김윤경 선생님이 맞았습니다. 아. 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 뭐가 중요한 유물이 나와야지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 발굴하는. 네. 그러니까는 잘 선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찍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마야 문명이 거의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없거든요. 네. 알려진 것도 없고 발굴도 거의 안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베르토루스는 여기에서 이제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나올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의 촉이. 저 전문가의 촉이. 그렇게 해서 이쪽 이제 발굴 얘기는 지난번에 한 것 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올라가 보니까 이 유적은 우리들이 나중에 안 거죠. 다른 유적에 비해서 부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림이 되게 많고 이쪽에 그리고 루스가 들어가서 벽을 쳐다보니까 벽에는 온통 뭐 이상한 게 전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발을 똥똥똥똥 굴려서 소리가 났잖아요. 네. 보니까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서 내려가 보니까 요런 관이 발견된 거예요. 관이 드러내기까지는 약 3년 가까이 발굴한 것 같아요. 와. 왜냐하면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평생 딱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 줄지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을 모아가지고 가는 건데 줄지에 가면 딱 한 번 봤거든요. 거기가 두 사람이 제가 들어가면서 정말 도로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온 이유가 두 사람이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예, 이러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끝까지 갔다가 관광객들과 함께 끝까지 나왔는데 이 알베르토루스가 작업할 때도 아마 거기를 통해서 작업할 수밖에 없거든요. 밖에서 뭐 피라미드를 부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좁은 통로를 들락날락 하면서 발굴을 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관이 뚜껑에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이
빠까리입니다. 뭐 설명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요거는 네,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고 여기 보면 여기 조각가 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요 밑에도 있어요. 육사할 막갑대, 막갑대, 그리고 뭐 착찬 아군, 뭐 이런 식으로 성스러운 책을 쓰는 사람이다.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사할은 마야에서 왕 아하오입니다. 네. 그런데 왕이라도 그 지역의 지배자라도 조금 좀 작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오 밑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이제 왕은 사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할도 높은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막갑대는 성스러운 책의 글을 쓰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마야 사회에서는 이 제작자들이 네, 상층부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성, 여기 눈 동글동글한 금성, 꽃, 뭐 달, 보니까는 전부 다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과 뭐 그런 내용을 적었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 꽃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부의 더 공기가 그러니까 배경이요. 뭐 어두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스럽고 성스러운 에너지로 이제 가득 차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십자 같은 게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빠까리 지하 세계로 떨어짐과 동시에 도로 튀어나올 수 있는 또 부활의 길이기도 합니다. 네. 저기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늘. 정말 선생님 맞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서 진짜 우주를 다 표현한 건데 나중에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고 이게 이제 빠까리잖아요. 빠까리는 603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비문이 있는데 비문에 900000이 깠더니 끝날 날 12살에 왕위에 올랐다. 네. 여기가 왕위에 오른 날은 6라마트 1몰은 그러니까 태어날부터 80번이 반복될 거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해서 4772년 10월 23일에 부활을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몰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물 발견기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오른쪽 왼쪽 손에 옥도 들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는 네모진데요. 네모는 더 땅을 의미하고 동그라미는 하늘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붉은 진사 또 네. 그걸 뒤집어 쓰고 이제 녹색의 가면 대담한 스틱했죠. 가면은 재질이 옥이에요. 가면도 옥으로 되어 있구나. 옥으로 된 거. 시신은 이제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했을 때는 뼈밖에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재현한 거죠. 이게 저 멕시코 중앙박물관, 멕시코 시티에 있는 인류학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원본 뼈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시해놨어요. 그 멕시코 가서 보니까 저런 가면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게 데드 마스크라서. 그러니까 사자들에게 씌웠던. 네, 사자들에게 씌웠던 가면. 여기 보면 그대로 그 얼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빨랭개를 보니까 저쪽에 단순히 이렇게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단에 글자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옆에 그림도 있고 그래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런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름답죠. 이것도 빨랭개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비석 다른 데는 비석에다가 이 네모지죠. 비석에 이제 앞에는 사람, 옆에는 글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이 수많은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 유리노로소프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사람, 이 사람은 요거를 이제 금속 주기율이라고 발표를 처음부터 하거든요. 요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빨랭개를 발굴하기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왕창 나오는 거죠. 이 사람 요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드레스덴에. 그 당시에는 아직 파리에 있는지 마드리드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해서 이 전 세계의 학자들이 마야 문명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마드리드 공문서가 아니고 이 유카탄 사물기인데요. 그 신부가 만이라는 마을에서 전부 다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그 불태우고 또 이 신부가 사람이 성격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불태웠지만은, 이 마야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폭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문제로도 탄압하고, 뭐 생활에도 탄압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워낙 이제 심하니까, 이 동료 신부가 돌아가서 스페인 왕가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학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이니까 이제 자기가 원주민들 학대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문서를 갖고 있을 때는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아직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걸 갖다 놓고 이제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이게 이 글자는 어떻게 읽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요거를 남겨놨어요. 그 당시의 원주민들한테 그 옆에서 보면 그림이죠. 네. 근데 밑에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것을 요런 그림은 아라고 읽는다. 요런 그림은 꾸라고 읽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한 셈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는 실마리를 준 거예요. 최소한 요것을 이제 발음으로 읽는 거죠. 요거 마드리드 고문서가 여기 나오네. 고문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병풍같이 접혀 있고, 한지같이, 여기도 이제 당나무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떼라 그러는데요. 아마떼 종이를 하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합니다. 하얗게 바탕을.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은 최근도 아니지만은 한 20년 전에 뭐 한 개가 뭐 더 발견됐대요. 근데 이게 병풍이 접혀져 있는 거예요. 책이 이렇게 붙어버렸네요. 붙어버렸죠. 그 이거를 떼면 그림이 날아갈까봐. 그래서 그걸 못 떼고 아직까지 세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야 알파벳이 다시 나왔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유카탄 사물기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래서 여기 하고 이거 외에도 절기, 특히 260일의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 마야 문자가 표음문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음절 문자인 거예요. 꾸추는 칠면도인데요. 그리고 출루 요거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발음 중에서 추 발음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그렇게 보나 보니까 여기 나오죠. 꾸추, 추. 여기 출루 해가지고 여기 약간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거의 같은 거예요. 예, 갈비뼈 같이 보이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거구나. 그러고 이제 여기 갖다 놓고 요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야 문자가 최소한 음절 문자라는 걸 알았어요. 아에유하고 옆에 자음인데요. 그냥 바베 비보부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림으로 보이는 거 있죠. 그림으로 보이는 것도 반드시 그림이 아닐 때도 많아요. 이 사람은 깍딜리우 고정기 마야의 이제 왕인데 이 사람이 여기 머리에 관을 쓰고 있잖아요. 네. 관을 쓰고 있는데 관 자체가 자기 이름이에요. 딜리우. 여기는 밑에는 차게 비으신 차크의 얼굴이고 안 되네. 그리고 앞에는 깍 그러니까 불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얼굴은 딜리위라는 요거는 발음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그림이 표시하는 글씨들이고 그리고 요 밑에 요 차게 얼굴. 네. 차게 얼굴은 그대로 착신을 의미하니까 딜리위는 이렇게 보고 거기도 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하고 그림을 같이 씁니다. 그런데 그 쓰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발람은 제기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왼쪽처럼 제기어를 쓸 수도 있고 요 밑에 두 번째는 발라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발람입니다. 왼쪽에 바하고 라마로 쓰는 거는 마야 말은 맨 끝에 모으면 발음을 안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맨 끝에 자음까지도 발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발람이잖아요. 네. 요게 바거든요. 근데 요거는 발음이 아니고 오른쪽 부분은 그냥 발람. 왜냐하면 발람이 제기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발라마라고 쓴 거죠. 밑에 이렇게 발처럼 나왔잖아요. 네. 요거는 마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절을 도와준다. 발라마. 이게 이제 제일 복잡하게 쓴 거죠. 발라마. 맨 끝에 세 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글씨도 볼 수 있고 이런 글씨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네요. 네,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거의 비문에 썼기 때문에 비문은 되도록 멋있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비문이 여기 있어요. 글씨가 하나 있으면 아까 보니까는 발라마 해서 밑에도 붙였죠. 네. 옆에도 붙일 수 있어요. 발은 옆에 붙였잖아요. 그리고 요거 뒤쪽에서도 붙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글씨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가운데 동그랗게 내요. 이렇게 해서 이 마야 문자의 해독이 시작됩니다. 네. 이 빨랭케에서 엄청난 데이터잖아요. 일종의 그 비석과 비문이라는 게 데이터가 나오고 이쪽에서 또 유카탄 북부에서는 뭐 음절 문자야. 막 그러고 이제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음절 문자냐. 그리고 그림 문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또 유명한 교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시끌벅적하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의논해서 또 마야 문명을 문자를 해독해 볼까?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빨랭케 원타케입니다. 1973년 12월 12일에 처음으로 모였다. 이 빨랭케에 모였다고 그래요. 빨랭케. 그러니까 발견된 지 한 20년 후가 되나? 그러니까 꽤 사람들이 그때 많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랭케 원타케이에서 이 빨랭케의 비문부터 해독해보자 그랬거든요. 이것이 비문의 신전 벽판의 돌판인데요. 이 알베르토 루스가 거기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중앙판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벽에 잔뜩 있었는데 이거 보면 해독할 마음이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예, 가장 긴 비문이라고도 해요. 벽판에. 요 끝에는 이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빠깔의 이야기입니다. 기니치 하나빠깔이라고 하는데 태양 루이. 기니치가 이제 태양을 의미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업적을 쓰면서 역시 이제 아들을 잘 두셔가지고 이 아들이 요만큼 지금 파란색 있죠. 네. 거기에다가 아들이 썼음 하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 이거 만든 게 아빠가 아니고 아들이구나. 그러나 또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독할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비문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끼리과라는 유적지의 비문입니다. 요쪽에 보면 왕이겠죠. 왕의 얼굴과 전신 모습이고 요쪽은 이 달력이 있습니다. 요쪽과 요쪽은 지금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여기 두 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조그마한 거 한 개씩, 하나씩 이렇게 두 줄을 차지하고 글자는 하나인 거. 요거거든. 그것이 이제 문장이 시작된다. 네. 요 옥수수 새순 3개 하고 이제 문장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13박둔.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이제 박둔이라고 알지는 못했는데 요것이 숫자라는 건 알았어요. 네. 이거는 너무나 쉽잖아요. 네. 유카탄에서도 그렇죠. 이미 나왔고.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 네 번째 아하우, 여기 있는 사람이 아하우입니다. 8번째 꿍쿠, 팔이 여기 있죠. 네. 꿍쿠, 아공이를 바꾸다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해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날짜를 해보자.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해독을 하는 거예요. 샹플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자, 이집트 문자, 뭐 이렇게, 그리고 현대 이집트 문자, 뭐 고대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있었다고 해요. 보니까 3개 나란히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더 날짜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눈이 아파 보이지도 않을 텐데 여기 이게 이 사람들이 더 비문같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해독하는 방법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에다가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왼쪽에는 네. 하나하나마다 번호를 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가로로는 A, B, C, D, E, F, G 그러니까 네. 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1 그러면 첫 번째 A 중에 맨 앞에, B1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맨 앞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글씨를 좀 크게 했습니다. 여기 보이죠? 6, 7, 8, 9, 10 그리고 이 위에는 A, B, C, D, E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요 글 하나, 요 글자 하나만 이렇게 베껴 써도 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S7번이 내용 뭐 이러면서 해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림 그리기 어렵겠죠?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로로 읽는 게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로로 읽는 거 알잖아요. 세로 읽는데 그렇게 거부감도 없고 한글은 세로로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전 세로로 쓴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궁리를 했는가 하니 이렇게 가로로 써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로로 두 개 있는 걸 이쪽에 놓고 여기 가로로 전부 다 해놓고 이러고 보니까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 세로로 맨 문장은 그 숫자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달력만은 아니었어요. 숫자를 표현하는 것도 많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요 세 개의 글씨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비슷하죠. 그러네요. 동글동글. 네. 아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 거예요. 이게 태어난다라는 동사입니다. 아,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맨 앞에는 달력이 아니에요. 날짜가 아니에요. 숫자입니다. 숫자를 표시한 거고 요거는 달력인 거예요. 뭐에 대한 숫자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관한 그러니까 얼마가 지나고 나서 네. 얼마가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가 지나고 나서 누가 태어나고 그날은 무슨 날이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났다 하고 이제 열심히 해독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빨랭케에서는 이 유명한 아빠를 둔 이 깜발랑께서 자기도 이제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아빠의 무덤만 완성한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신전, 네. 비문의 신전 세 개를 세웁니다. 해, 십자, 입 달린 십자 신전.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거죠? 뭐 이쪽에 그런 모양이 보여서 그 세 개가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면 왼쪽 끝에 있는 건데 그거를 네. 해서 전부 다 요거는 정말로 비문을 모아두기 위해서 세운 대회예요. 요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거든요. 지난번에 장윤 선생님이 이게 피라미드는 전부 다 9층이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치첸 이츠도 9층이에요. 네. 그리고 높이가 근데 놀랍게도 높이가 다른 띠깔 이게 그것도 9층이에요. 그래서 보니 그러면 모든 피라미드가 다 9층이냐? 그건 아니고 그런 스타일의 피라미드는 9층이에요. 우리가 피라미드 보는데 이렇게 몸이 거창하거나 뭐 꼭 축대사한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한 피라미드는 층이 없고, 예, 요런 식으로 만든 피라미드. 그래서 여기도 보면 피라미드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집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오리지널은 원본은 저 멕시코 인류학박물관에 있고요. 네. 여기 있는 것은 복사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집을 두 겹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또 지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습기가 안 닿고 이 돌판이 있도록 그렇게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십자신전인데요. 이 가운데 십자가 보이죠? 요걸 따라서 이제 십자신전. 이 십자는 빡가리 무덤 위에 있던 그 배경이 되는 십자이기도 해요. 떨어지는데 뒤에 4개 십자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양쪽에는 비문이네요. 예, 그렇죠. 양쪽에는 비문. 왼쪽 끝에 있는 걸 들고 와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항상 달력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숫자가 있다 그랬더니 여기는 8501이 지난 후 태어났대요. 그 기점이 있는 거네요. 어디서부터 8, 5, 예,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기원전 3120년 6월 6일 창조신이 나타났다. 한 남쪽 하늘을 세우고 우주의 움직임을 기다려.
마침내 20일 후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기원전 3121년 12월 7일에 빨랭개의 첫 어머니 싹국 숙녀가 태어났다. 그로부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숙녀가 나타난 지 850 일 후에 그 사건이 있었다. 13박군이 완료되었다. 이 13박군이 이제 완료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근데 850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8자 쓰고 5자 쓰고 점도 찍고 0이라고 썼거든요. 왜 그랬게요? 그렇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박둔이 시작된 후 192, 요것도 점도 있어요. 은하수가 가로로 펼쳐지는 시간이 되자 창조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원전 3112년 2월 5일에 그는 세계나무를 일으켜 북쪽 하늘에 집을 세웠다. 뭐 이렇게 좀 내용은 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싶고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2981이에요. 그 뒤는 더욱더 이제 황당하죠. 27만 1440일이 지나고 기원전 딸 여기 2300 지금 기원 전이에요. 기원 후가 아니고 세 번째 태어남. 여기 보니까 이 G1, G2, G3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고고학자들이 보이는 순서대로 이제 가시란 뜻으로 1, 2, 3을 붙인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들이 모두 도착하고 세 명의 신이 여긴 또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2만 23일이 지난 기원전 2305년 8월 13일 815살에 싹국숙녀가 첫 번째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빨랭개의 유구한 역사죠. 그러니까 박둔이 뭔지 여태까지는 모르지만은 요것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신들이 도착하고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숙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마야인들이 숫자에 굉장히 그 민감하면서 탁월한 어떤 숫자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거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여기 보면 띵땅띵땅 2만 2월이 지날 기원전 요렇게 된다고 그거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환산을 해 봤는데 맞아요. 이 달력 날짜가. 그래서 요것도 전부 다 이제 환산한 것인데요. 그 기원전이라는 표현은 그 해독하는 학자들의 표현인 거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저 박둔 중심, 13박둔을 중심으로 해서 몇 박둔이 지나갔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지 그렇죠. 기원전, 기원 후로 계산하진 않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보니까 지금 하나, 둘, 세 개. 여기가 입 달린 십자 신전이거든요. 요게 입 달린 십자 신전이 이제 G3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지금은 이제 옥수수 신이라고 알고 있고 까윌신은 왕을 점지하는 신입니다. 제기어 신은 이제 바로 왕 자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중요한 신들이 이제 빨랭개라는 나라의 도시 국가의 후원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이제 도시 국가는 후원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여기가 헤이 신전, 여기가 또 입달린 십자 신전, 왼쪽에 십자 신전이 이제 제일 크죠. 그리고 여기에 까툰 광장이라고 있어요. 까툰 광장은 20년 주기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의례를 하는 그 공간입니다.